평균임금 굉장히 중요해요. 10,000원 차이, 20,000원 차이지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상담소의 이기훈 변호사입니다. 평균임금 진짜 중요합니다. 산재사고가 벌어졌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은 간혹 제자 측에서는 예를 들면 일당이 10만원인데 평균임금을 일당 더 쳐주세요. 15만원을 해주십시오.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사업주 측에서 너무 안 됐으니까 일당을 15만원 올려서 이렇게 계약서 써서 하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분명히 처음에는 잘 합의가 돼가지고 산재 신청했는데 저한테 왜 옵니까? 잘 신청했는데 올 필요 없는 거지. 평균임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평균임금을 높여놨잖아요. 높여놓으니까 나중에 시간 좀 지나고 나서 재해자랑 사이가 틀어지니까 재해자가 높은 임금으로 이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골치 아프죠. 마음 섭섭하기도 하고. 재해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을 그냥 근거 없이 높여놨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그거를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부정수급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균임금 굉장히 중요해요. 평균임금은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 평균임금이 10,000원 차이, 20,000원 차이지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평균임금이 10만원이잖아요. 그럼 유족급여로 환산하면은 연금으로는 월 158만원이고 일시금으로 하면은 1억 3천만원이 됩니다. 만약에 평균임금이 11만원이다. 딱 만원 올랐죠. 그렇다면은 유족연금의 매월 수령액은 174만원이 됩니다. 일시금으로 따지면 1억 4,300만원이 됩니다. 일시금 기준으로는 한 1,3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월 1만원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간, 산정의 기간이고요. 두 번째는 평균임금의 최저와 최고 한도입니다. 먼저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날의 이전부터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그게 정확하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습기간 중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산전 후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병역,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업무의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이 기간들은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돼요. 두 번째는 최소 평균임금과 최대 평균임금입니다. 산재법적 용어로는 최저보상과 최고보상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근로자의 수입이 생각보다 다종다양해요. 어느 분들은 진짜 최저임금도 안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게 막 고임금자, 남들의 연봉을 월급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 실제로 자기가 받는 임금을 그대로 다 나라에서 보장하느냐라고 하기에는 형평이 안 맞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만, 즉 산정된 평균임금이 최고보상 기준보다 높다라고 하면 최고보상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최저보상 기준보다 낮다라고 하면 최저보상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최저 및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은 매년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2025년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은 일일당 82,240원이고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은 일일당 258,132원입니다. 오늘은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산재보상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칫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꼭 전문가 상의 받으셔서 평균임금을 적절하게 산정하시고 보상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재상담소의 이기훈 변호사였습니다.